6월 24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오늘은 뉴스 이때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과 포항을 방문해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좀 종합해 보면 경북의 산업 지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 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은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이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와 물진흙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사업을 시행을 해서 수소 배관망 건설 중요성 역시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항과 울진이 수소를 묶이게 되는 건데 그 다음 지역은 어디를 언급했습니까? 네, 그 8천억 원 규모의 수소 경제 다음으로는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단이 조성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도 차질 없이 건설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SMR은 그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말하는 거고요. 네. 또한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된 구미 산단과 관련을 해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또 경산에 1,500억 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만들겠다며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경북 산업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도 제시했죠. 네, 3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네. 국도 7호선 경주에서 울산 구간이 4차로에서 6차선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북의 문화산업 역시 확충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포항 호미곶에 국가해양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동해안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등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을 해서 경북의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종합선물센터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 현안들을 거의 빠짐없이 언급을 하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네. 윤 대통령의 말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지역의 현안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윤 대통령은 혁신 농업타운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는 등 경북 농업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 이 문제도 좀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미국 연반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우리도 권한과 재정부터 내주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경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내용이고 이제 다음으로는 포항을 또 방문했죠. 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0일 포항 블루벨리 산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9차 회의를 열고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 도약대라며 올 2월 지정한 교육발전 특구에 이어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네. 중앙정부는 특구에 이전 신설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윤 대통령도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각 지방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제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자체 8곳이 앵커 기업과 함께 기회 발전 특구를 신청을 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 원에 달한다. 음.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회 발전 특구의 혜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를 하고 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천억 원, 1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음. 또 기회발전 특구에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고 네. 이후에도 2년간 50%가 감면되는데요.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제 혜택이 큰 것 같은데 그러면 대구 경북 7곳의 기회 발전 특구 중에서 경북동이 아닌 포항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회발전 특구가 영일만 일반 산당과 블루벨리 국가 산당이 지정됐습니다. 네. 이곳에는 에코프로, 다들 아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7조 7,68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특히 포항은 타도시에 비해 교통, 산업, R&D, 인력 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갖추고 있고 네. 여기에다 교육발전 특구 지정 등으로 우수 인력의 공급 또한 가능해서 기업과 도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 포항 지역 정책에는 특구 공식 지정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또 산업 발전의 의지를 나타냈다고요? 네, 먼저 이강덕 포항시장은 반세기 동안 제철 보국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했던 포항시가 이제는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통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김정재 국회의원도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책 마련에 심의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고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지정된 2차 전지 특화 단지와 시너지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2차 전지 메가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주영 포항상공회의 소회장은 글로벌 배터리 허브 도시 포항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포항 경제 성장에 큰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이 기회 발전 특구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이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포항시장과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포항시는 그 윤 대통령이 방문한 다음 날인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이상희 국회의원, 포항시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들은 바로 전날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참석자들은 의과대학 설립, 2차 전지 후속 사업,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바이오 특화 단지 지정, 수소 특화 단지 지정, 신산업 중심 추가 산업 단지 확장과 해수 담수화 조기 건설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른 3대 지역 필수 시설이죠. 추모공원, 그린바이오파크, 에코빌리지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혜를 모았습니다. 네. 또 보니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경주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낙점이 됐다고요? 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제, 즉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시가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에서 경주를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네. 선정위원들은 그간 토의 평가에 기반해서 국가 지역 발전의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가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네. 경주는 그동안 개최지 유치를 놓고 인천, 제주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경주가 선정된 이유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경북도 등에 따르면 에이펙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는 각 후보 도시의 현장 실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한 의견을 종합을 해서 경주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경주시는 현장 실사 이후 숙박, 회의장, 공항, 경호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에이펙 개최 도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네. 이에 따른 투표 결과 선정위원회 17명의 위원 중 13명이 경주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에이펙 개최 도시 최종 확정은 오는 27일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준비위원회에서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또 경주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회원국 정상과 고위 관료,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등 6천여 명이 참석한 정상회의 외에 네. 200여 개에 달한 다양한 국제회의도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경북도 관계자는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에서 경주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다면서 추후 기자회견 브리핑과 관련 조직 및 사무실을 꾸리고 분야별 실행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경주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에이펙을 개최할 경우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네. 좀 자세하게 보면 이는 에이펙이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 협력체이기 때문인데 1989년 출범 이후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이 됐고 21개 회원국의 인구 약 30억 명은 전 세계 인구 40%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 GDP의 62%, 교역망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를 하게 된다면 생산 유발 효과가 9,72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654억 원, 7,9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 등 이것들을 모두 더하게 된다면 모두 2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